지금부터 연금 투자의 썰전에서 여러분의 퇴직연금을 ETF 상품으로 현명하게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 자산운용의 육동희 실장님, 그리고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임종목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이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ETF에 투자하는 것이 좀 새로운 트렌드가 됐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퇴직연금 계좌에서 이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원금 보장형 예적금 상품을 ETF가 대체할 수도 있다라고 하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맞습니다. 최근에 삼성자산운용에서 조사했었던 퇴직연금 안전자산 30% 어디에 투자하나라는 설문조사 결과에 과거에는 예적금이 당연히 높은 수준을 차지했었다면 최근에는 ETF를 통해서 내 안전자산의 30%의 비중을 투자하겠다는 부분들의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만기 매칭형 ETF라든가 금리를 추종하는 금리형 ETF들이 많이 출시가 되면서 이러한 트렌드를 좀 이끌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ETF 자체는 원리금 보장 상품과는 다르게 예금자 보호가 되거나 원금이 보장되는 형태의 상품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의 유사한 형태의 성과를 올릴 수 있다 보니까 더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라도 ETF 시장 자체도 120조 정도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120조 규모로 성장했다니까 정말 또 놀라운데요. 그런데 좀 제가 알기로는 연금 계좌로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ETF를 주식에 좀 대안 상품으로도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연금이라는 투자 목적을 생각한다면 나의 노후를 위해서 소중하게 다뤄야 될 자산이기 때문에 개별 주식에 대한 투자는 막혀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ETF는 연금 계좌에서 편입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잠깐 질문을 드리면 혹시 진행자님은 ETF가 뭔지는 알고 계실까요? ETF가 그 상장 지수 펀드잖아요. 네. 그래서 좀 주식처럼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펀드 아닌가요? 예, 정확하게 답변 주셨습니다. 제도적인 성격은 펀드의 것을 따르는데 거래소에 상장이 돼서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는 매매형 펀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쉽게 얘기하면 주식처럼 시장에서 거래를 펀드인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상품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ETF를 단 한 주만 투자하시더라도 분산 투자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데 ETF는 최소한 10개 종목을 기본적으로 편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산 투자 효과가 있고요. 동일한 유형의 펀드와 비교했을 때 보수가 또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 계좌에서 자산 배분 차원에서 활용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연금 저축이나 퇴직연금 계좌에서 ETF에 투자를 할 수 있기는 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모든 ETF에 다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투자 가능 여부에 기준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운용 자산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나와 있고요. ETF도 마찬가지로 그 규정 내에 바운더리 안에서 적용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퇴직연금 감독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구조에 위험평가액 40%가 넘는 상품에 대해서는 ETF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자산에 투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ETF 내에서도 가령 파생 상품에 투자하는 그러한 형태의 상품들은 위험평가액이 40%가 넘기 때문에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베팅, 게임과 같이 그러한 형태의 ETF들, 레버리지 ETF라든가 인버스 ETF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해지 수단으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연금을 모으는 데 있을 때 장기 투자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은 노후생활비 재원인 만큼 지나치게 변동성이 큰 상품에는 투자하기가 좀 조심스럽다라는 투자자분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그만큼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두고 계실 텐데요. 이와 같은 투자자분들에게는 어떤 ETF에 투자를 해야 원리금 보장 상품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하신 대로 작년에 ETF 전체 시장 규모가 120조 원까지 급성장을 했는데요. 여기에 1등 공시는 첫 번째가 채권형 ETF, 두 번째가 금리형 ETF 이렇게 두 가지가 크게 공을 세웠습니다. 오늘 저희가 조금 주목해서 볼 부분은 이제 채권형 ETF라고 할 수 있고요. 원래 이제 주식과 다른 점은 거래 규모가 굉장히 크고 보통은 이제 장외에서 거래가 되다 보니까 원활하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거래하는 게 조금은 불편합니다. 채권형 ETF를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되면 ETF라는 투자 수단이 거래 편의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거래 규모도 훨씬 더 저렴하게 되고 워낙 이제 ETF라는 투자 수단이
거래 편의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장점을 이용하면서 채권에 대한 투자도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해 좀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다라는 이 전망이 우세하긴 하지만 최근 시장을 보면 좀 예상과는 다르게 이 금리에 대한 불안감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불안한 시장 속에서 좀 더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고 싶다면 채권 ETF 중에서도 좀 어떤 ETF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역으로 질문 좀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네. 채권 ETF를 고르는 데 있어서 뭘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저는 좀 수익이 그래도 좀 잘 나요. 높은 금리, 이자를 많이 주는 채권. 네. 물론 그것도 하나의 선택의 요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채권 ETF의 종류 중에서는 만기가 있는 ETF라고 만기가 있는 ETF요. 마치 과거에 채권에 투자하듯이 중간에 뭐 사고 팔고에 대한 고민 없이 내가 한번 샀다가 만기까지 가져갔을 때 최초 산 시점에서 얻을 수 있는 성과를 그대로 얻을 수 있는 기존 채권형 ETF는 만기가 없었어요. 성과가 나거나 수익률이 나면 내가 팔아야 하거나 언제쯤 매도 시점을 잡아야지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만기 매칭형 ETF는 최초 들어가는 시점에 예측된 성과를 일정 부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품이 어떻게 보면 퇴직연금 계좌의 원리금 보장 상품의 대안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또 안정적으로 이렇게 끌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채권형 ETF에 투자하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수익률을 희망하는 투자자라면 어떤 상품에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까요? 채권형 ETF에 투자하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자가 높은 채권을 담는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가격 자체가 오르는 겁니다. 채권의 가격 자체가요? 그렇죠.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면 당연히 채권을 갖고 있는 ETF의 가격도 오르기 마련이고 가격이 많이 오르는 채권들을 봤을 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만기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만기. 만기가 길 경우에는 당연히 변동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만기가 긴 상품들 같은 경우가 금리가 하락했을 때 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채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선 장기채를 담고 있는 ETF, 장기채 ETF들이 적극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분들한테는 적합한 상품일 거고 그러한 부분들을 벌써들 아셔서 작년부터 장기채 ETF에 투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관련된 ETF가 국내 채권이든 해외 채권이든 자산 자체가 굉장히 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이 실장님께서도 소개해주고 싶은 ETF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채권의 만기가 길면 당연히 더 우량한 자산들을 선호하겠죠. KB스타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가장 긴 국채 30년물에 투자하는 ETF와 미국의 20년 이상의 만기를 갖고 있는 채권들에 투자하는 미국 30년 국채 ETF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라인업이 되어 있고요. 미국에 투자하는 ETF 같은 경우에는 자산 자체는 미국 채권이나 주식이었는데 통화 자체가 원에서 달러로 바꿔서 투자하는 한 번의 과정을 겪기 때문에 원화로 투자를 하되 달러에 해지를 하지 않는 그러한 ETF도 있고 반대로 달러와 해지를 해서 원과 달러 간의 변동은 내가 그냥 상쇄하겠다 이러한 형태의 ETF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엔화에 노출되어 있는 그러한 ETF도 지금 현재 상장돼서 운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엔화로 투자하는 상품이 요즘 좀 인기가 많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여러 가지 투자 전략 중에서 아이디어 중에서는 지금 현재 시장 상황 미국의 높은 기준금리 고금리 상황과 그리고 엔화의 통화 가치가 굉장히 낮은 이 상황 자체 두 가지의 투자 전략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상품이 미국 국채 30년에 투자하는 엔화 노출 상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근데 한 가지 좀 또 유념하실 거는 통화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환의 위험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엔저 현상이 계속된다면 미국 금리 자체가 빠진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성과가 덜 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예상과는 다르게 금리는 떨어졌는데 엔화는 더 빠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시장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염두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 안정적인 미국과 한국의 장기채에 투자하는 ETF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임종욱 팀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팀장님께서도 장기채 중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ETF 좀 추천해 주실 게 있을까요? 앞서서도 금리 하락기에 대비해서 이제 장기채에 투자하는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실제로도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작년부터 금리 인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이제 장기채 투자를 했단 말이죠, 사람들이. 다만 그 시점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도대체 언제 내려가나 하고 계속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 시점까지 기다리는 동안 시장이 반대로 움직이면 손해를 볼 거니까 그거를 조금 감내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이제 타이거 ETF에 마련되어 있는데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프리미엄 액티브 환해지형 좀 이름이 깁니다. 이름이 네. 프리미엄하네요. 네, 프리미엄 하고요. 그래서 상장명처럼 이 상품도 미국 30년물에 기본적으로 투자하는데 콜옵션을 매도해가지고 30년물에 대한 노출을 가져가면서 투자 기간 동안 월 분배 수익도 꾸준하게 가는. 근데 이제 기존의 콜옵션을 시행하는 상품들과의 차이점은 콜옵션 매도를 100%를 하는 게 아니고요. 30% 수준으로 일부만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금리 인하가 돼가지고 채권 가격이 장기물 중심으로 오르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혜도 30%의 나머지 70%만큼은 누릴 수 있는 상품으로 설계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기에 대비해서 자본 차익과 그 기간 동안의 배당 수익까지 양쪽을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ETF 상품을 활용해서 보다 안정적인 성향의 투자자라면 만기 매칭형 채권 ETF에 장기적으로 금리 하락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라면 장기채 ETF에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살펴볼 ETF는 은퇴가 가까워지신 분들 이런 ETF가 있다고 하던데요. 매월을 기준으로 해서 분배금을 지급하는 월 분배형 ETF 혹은 뭐 월 배당형 시간을 가지고 투자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대표 지수가 없는 연금계좌는 안 꼽는 찐빵 같은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분이 저라면 앞으로 3년에서 5년을 두고 봤을 때 어떤 ETF에 관심을 가져보라. 대표 지수라 할 수 있는 미국 S&P 500 ETF에 더 많은 가중치를 두고 관리를 하시는 게 어쨌든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이 핵심이기 때문에